안녕하세요. 통계학과 19학번 구은아이고요. 이번에 퓨샷, 그러니까 메타러닝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퓨샷으로 뭐 학습시킨 또 글씨체 생성 모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프로젝트를 하느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었는데, 도대체 퓨샷이 뭐야 하면서 그냥 저희끼리 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념 복기를 하는 겸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발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저희도 이제 특히 비전 다 딥러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학습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해보자 라는 백그라운드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저희는 사실 지금 저 아래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 다 저는 처음 보는 동물이었거든요. 뭐 아르마딜로, 판골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이미지 보면 저게 판골린이겠거니 하고 바로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딥러닝 모델은 그걸 못하죠. 저 두 가지 이미지 가지로는. 하지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미지 구분하는 걸 어떻게 학습을 하길래 그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거를 가져오면은 딥러닝도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백그라운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게 퓨전 러닝인데요. 그러니까 퓨전 러닝이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이런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뭐 허스키라는 이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허스키 이미지를 봤을 때 얘가 허스키겠구나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 퓨전러닝은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허스키랑 엘레펀트가 다른 이미지라는 걸 알고, 또 허스키 이미지끼리는 얘네들 똑같은 허스키 이미지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렇게 이미지 구분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떤 인간 인지 자체를 좀 학습을 하려고자 하는 게 퓨전 러닝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 줄에 Does not purpose to classify given images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셋 안에 주어진 이미지를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은 지금 요게 다람쥐고 얘가 청설모거든요. 다람쥐 데이터셋, 청설모 데이터셋 다 없는데 그냥 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미지 구분하는 거 학습을 했으면은 다람쥐 이미지 가지고 얘네도 비슷한데 얘네도 같은 건가 봐 하는 거고, 그 이제 다람쥐랑 청설모 이미지 들어왔을 때 얘네도 좀 다른 것 같으니 얘는 다른 건가 봐 하고 구분을 하려는 그런 학습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거냐면, 일단은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합니다. 큰 데이터셋으로 그 구분이라는 어떤 행동 자체를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할 때 서포트 셋을 쓰는 건데요. 이 서포트 셋이 퓨전 러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인데, 왜냐하면 조금만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냥 하나씩만 넣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넣었을 때, 그러니까 각 클래스당 하나씩 넣었을 때를 원샷 러닝이라고 하고, 만약에 두 개 넣으면 투샷 러닝 되는 거고, 그러니까 퓨전 러닝은 사실 그냥 같은 클래스 안에 좀 적은 이미지를 넣어도 된다, 적은 데이터를 넣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으로 일단은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셋을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 하게 되면은 쿼리 이미지로 저 토끼 이미지 넣었을 때, 이 모델은 사실 토끼를 하나밖에 모르는데 이 이미지랑 이 쿼리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이 쿼리 이미지 들어온 거 레빗인가 봐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을 런투런 또는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메타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구조가 썸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거 그냥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두 가지 이미지의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하고,
그 두 피처 벡터의 어떤 절대 차를 구해서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가지고 어떤 확률값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 구조고, 실제로 데이터셋은 얘 둘 다 지금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얘네 둘 다 같아 하면 이제 그 타겟 값으로 1을 넣어놓고, 만약에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를 넣었으면 호랑이 사자 페어 데이터에다가 뭐 0이라는 타겟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 값을 넣어서 여기서 나온 시그모이드 데이터,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해서 저 확률 값이 나오면은 또 다시 프로파게이션해서 또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구분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샵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을 때 큰 데이터로는 일단 먼저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큰 데이터를 학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셋으로 얘네를 넣었을 때 이 스쿼럴 이미지 이거 하나 가지고 얘랑 쿼리 이미지랑 비슷하다. 그러면 얘는 스쿼럴이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figure out 쿼리 이미지 most similar.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차이를 좀 인지를 하는 거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적어도 3개의 이미지는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개의 이미지 가지고 얘네 둘이 서로 비슷하다, 얘네 둘이 서로 차이가 난다, 이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앵커 이미지가 있을 때 얘보다는 이 위에 거랑 더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리플렛이라는 로스를 쓰게 되는데, 또 똑같이 이제 피처 벡터 가지고 또 앵커 이미지, 일단 앵커가 하나 있고 나머지 같은 클래스인 포지티브랑 다른 클래스인 네거티브 이미지가 있는데 각각 이제 피처 벡터의 절대차를 구하는데, 그 대신에 이 네거티브 로스랑 포지티브 로스에 비해서 네거티브 로스가 훨씬 커야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라는 마진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만큼 차이 나도록, 그러니까 이만큼 얘가 구분을 잘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모델의 어떤 구조마다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샵 네트워크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그 피처의 유사성을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뮤1, 뮤2, 뮤3라는 피처 벡터가 있을 때 쿼리에서도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트랜스퍼 스페이스 내에서 가장 비슷한 코사인 시뮬러리티 상으로 가장 비슷한 클래스로 가서 할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1에 대해서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퓨전 러닝의 어떤 좀 한계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을 해보자면, 여전히 사실 처음 학습할 때는 결국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또 결국 서포트 셋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그 처음 학습할 때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결국에는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긴 하다는 게 일종의 한계점이고, 또 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좀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얼굴을 구분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 큰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만 샵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센시티비티 아더 베리에이션, 이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원샷 러닝이 가장 많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딱 들었을 때 그거구나 싶은 예시가 저렇게 공항에서 저희 여권 사진 하나 가지고 저희 얼굴 체크하는 그런 거에 이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출국장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앞에 서 있을 때 저희가 뭐 모자도 쓰면 안 되고 선글라스 쓰면 안 되고 그냥 다 마스크도 다 벗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권 사진에 있는 조건이랑 똑같은 상태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제가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 그게 이제 퓨전 러닝이고, 퓨전 러닝과 원샷 러닝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제로샷 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에서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클래스 하나당 하나의 이미지라도 있어야 되는 게 퓨샷이랑 원샷 러닝인데, 얘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예 전혀 모르는 데이터도
프레딕트를 할 수 있는 러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델이 뭘 프레딕트할 줄 알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ZSL이랑 GZSL 있다고 제가 아래에 써놨는데 그냥 제로션 러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언신 데이터,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셋에서 쓴 데이터 말고 트레이닝 셋이랑 서포트 셋에서 쓴 데이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만 프레딕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저 앞에 붙은 G가 제너레이션이라서 그래서 서포트 셋과 아예 보지 못한 언신 데이터 둘 다 프레딕트 할 수 있는 게 GZS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언신 데이터에서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퓨샷이랑 원샷에도 그랬지만 한 클래스 데이터당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꼭 하나씩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못 넣지만 대신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예측에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미지 데이터를 하나 가져올 필요 없다라는 게 제로샷 러닝의 베이직 컨셉트입니다. 어떻게 했냐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결국 이제 시멘틱 피처를 결국엔 뽑아와야 되는 건데, 이 시멘틱 피처를 뽑아오는 방식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금 차후에 또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여기 언신 데이터로 지브라랑 폴라베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얼룩말이나 북극곰에 대해서 시멘틱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가 필요 없죠. 쟤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임베딩 벡터를 넣어주거나 또 워드2 벡터 같은 간단하게 지브라나 폴라베어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시멘틱 벡터를 넣은 다음에 이 시멘틱 벡터를 가지고 다시 제너레이터 모델을 넣어서 이 제너레이터 모델에서 얘가 직접 저희가 아니라 이 모델이 사용하고자 하는 비주얼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포트 셋에서, 그러니까 미리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알아서 시멘틱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일종의 서포트 셋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는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프레딕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얘도 결국에는 처음에 언신 데이터, 마치 제로샷 러닝이 처음 들어보면은 와, 그럼 진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도 프레딕트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 얘는 또 언신 데이터도 시멘틱 인포메이션 때문에 넣어주긴 해야 되니까 완전 예상치 못한 프레딕션이 나오지는 않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는 모델, 그러니까 제로샷 러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태스크를 위한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이 어려워서 지금 발전이 많이 안 됐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시멘틱 인포메이션 넣어주는 정도까지만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